네,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이자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 있죠. 바로 새만금인데요. 새만금 사업 1단계가 2020년에 완료가 됐는데 이에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가 목표의 60%에 못 미쳐서 매우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 봐도 새만금이 마치 신기루처럼 이야기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큰 변화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서운할 이야기입니다.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 왔는데 네. 물론 전라북 도민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새만금이 나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어, 이런 변화는 없죠. 네. 근데 원래 1991년에 새만금 사업 처음 시작할 때 그 완공 연도를 2004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장편 소설 한 권 정도였는데 이제는 대하 소설이 되는 예.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되게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어제죠,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정부의 중간 발표는 저는 나름대로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4일이죠. 제25차 새만금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새만금 사업의 전환점이 될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담겼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저탄소와 녹색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탄소 중립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 새만금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린 성장을 통한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선도하고 신공항, 신항만과 연계된 경제 특구를 조성해 투자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주체와 시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입 역시 확대됩니다. 민간 자본으로 계획됐던 내부 간선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건설되고 수자원공사가 상수관로를 조성하는 등 공기업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자가 어려웠던 파트를 이제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기반 구축 이런 등등을 속도감 있게 구축함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 유치나 이런 등등도 굉장히 유치가 활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청사진에 그쳤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내부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새만금이 2030년에 15만 명, 2050년에는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 해 8,700만 톤에 이르는 새만금 농업용소 공급은 금강물을 끌어쓰는 방안이 확정돼 새만금호 담소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새만금을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의지가 장밋빛 미래로만 그치지 않도록 10년 단위로 개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방향성 그리고 개발 의지 좀 이전에 비해서 변화했다고 보시는지요? 이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사실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지면서 왔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처음에 새만금의 교육 인구는 60만 정도였어요. 이제 2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보자면 이 새만금의 산업적 특성을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특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만금이 산업적으로 그냥 막연한 신산업, 첨단 산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어떤 게 이 우리나라의 최대 메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야 될 거는 새만금이 그동안 방식은 사실은 선 분양 후 매립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변화를 시작했는데 이게 민간 자본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밝혔지만 공공 투자들이 확대된 부분이 가장 크다. 저는 이번에 전라북도 또는 새만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꼽자 그러면 저는 공공 분야의 투자가 강화되었다는 것, 이걸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새만금을 바다인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가 와서 그 땅을 분양받아서 바다인 상태를 매립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지난 5, 6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먼저 국가가 먼저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프라들도 국가가 공공에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매립을 공공이 하겠다고 해서 공사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계획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지가 좀 확실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부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당장 내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또 2030년까지 신공항, 신항만 건설 또 장차 15만 명, 나아가 말씀하신 대로 27만 명이 사는 자립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담았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냐. 새만금이 30년 동안 가능성만 갖고 이야기해서 예. 또 가능할 거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표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사실은 우리 내부의 의지보다는 국제적인 환경 변화, 특히 동북아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적 성장이 어느 단계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일단 세워야 된다, 분명하게. 그러나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고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체 정세의 변화를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엇보다 새만금 에너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에너지 도시로 만들었을 때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산업이 일어나고 그 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용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15만 명이든 27만 명이 되는 좀 건데. 연쇄적으로. 예. 그 구조를 어떻게 정교하게 짜느냐 하는 문제들은 사실 이번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예. 또 이번에 발표된 기본 계획안을 두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주요 관심사였던 해수유통 관련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환경단체는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도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 몇몇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교수님 의견 네, 간략히 그렇습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환경단체에서는 담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서운하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자면 담수화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렇게 이 정부가 의견을 좀 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담수가 왜 필요했지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담수가 필요했던 이유는 새만금 지역을 농지로 만들고 그 농지에 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담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일본 개화도 관측지를 만들 때 개화도 안에 호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새만금이 농업용지로 가겠다고 했다가 이걸 복합용지로 가겠다고 바꿨고 이번에는 산업중심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이 도시용지와 산업용지와 농업용지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위해서 과연 담수가 필요하냐 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보자면 담수가 굳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냐.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데 네. 굳이 담수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어정쩡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 표현이 나왔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그 담수를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 해수유통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어쩌면 정부가 이걸 목적에 맞게 좀 더 고심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 것 그렇다고 같은데요. 봐야죠. 워낙에 이 미지의 땅이고 가능성이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실제로 예전에 군장공단, 국가산단 경우도 조성해놓고 10여 년, 거의 한 20년 동안 팔이 날리고 있다가 갑자기 1, 2년 사이에 분양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산업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고 산업적으로 막 기회가 왔는데 땅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새만금도 그런 어떤 기회의 땅으로서 잠재력을 남겨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